수요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는 시간 주식 남녀입니다. 이 시각 룰은 아시죠? 3명이서 저와 전문가 2분이 이제 각각의 종목을 본인들의 스타일에 맞는 종목을 언급하고요. 그에 따라 수익률 대결입니다. 5%마다 별을 하나씩 획득을 하게 되고요. 10%면 2개, 15%면 3개가 되겠죠. 이 힘든 시간 또 이 힘든 장에서도 수익을 내고 고군분투 함께 해주시는 2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님, KB증권 대치지점의 정희진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란 타이에 파란 원피스 2분 오늘 옷을 또 이제 커플룩으로 맞춰주시기까지 하네요. 저희가 별을 또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데요. 그간의 모든 별들을 보여드리기보다는 추가되는 별들을 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시죠. 자, 윤 대표님의 추가 상승, 와우, 캠트로스가 27.42% 수익으로 이번 주 한 주 사이 한 또 6% 수익을 더 올려나가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제 종목에서는 KMW가 그나마 숨통 트이게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추가 상승 32%를 더해서 이제 60% 넘어가는 수익을 기록하며 별을 가장 많이 따게 된 종목입니다. 뒤에 코엔텍이 보이고요. 정희진 팀장님의 종목들 볼까요? 네오팜에 대해서 요즘 긍정적인 보고서가 참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네오팜이 한 6% 수익권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보고서를 읽을 때마다 네오팜 대박이 날 것 같아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네요. 윤 대표님, 일단 종목 살짝 언급해 주셔요. 캠트로스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아쉽게 윤 대표님이 솔리드 저희가 통신 장비주 거의 가장 극초반에 얘기했었던 그 솔리드가 정말 아쉽게 그게 좀 애석하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짚어주고 가셔요. 솔리드 아쉽죠. 저희가 전방송 최초로 3,500원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3,500원 맞을 거예요, 아마. 3,500원 추천드리고 장이 안 좋으니까 손절가를 마이너스 5%만 잡아드렸는데 장중에 손절가가 도달된 다음에 3,000원 초반까지 밀린 다음에 지금 4,700원까지 그러니까 50% 이상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는 목표가를 더 상향하고 그리고 매출도 꾸준히 증가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목표가를 높게 잡는 건 분명하지만 신규로 지금 따라 들어가기에는 약간 저점 대비해서는 50% 이상, 60% 이상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안 오른 5G 관련된 종목들을 좀 선별하시고 솔리드 같은 경우는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홀딩하시는 건 유효하고요. 신규 매수는 자제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표님께 제 종목을 AS 받는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KMW도요. 60% 넘는 수익이거든요. 이제 슬슬 좀 다 빠져나오는 게 낫겠죠? 글쎄요. 이게 근데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선수들 영역이라고 좀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면 솔리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6,000원 이상 본다고 하는데 네. 지금 가격 대비해서 그러면 30% 이상 상승한다는 얘기인 건데 30% 더 먹으려고 신규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안전마진이 좀 확보된 기업에 들어가는 게 좀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KMW도 마찬가지고 유비커스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솔리드도 마찬가지고 좀 많이 오르는 종목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종목에 대해서 KMW 62.67% 수익 구간인데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좀 슬슬 정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 보유자분들 계시다면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요. 솔리드 같은 경우도 아쉽지만 지금 시점에 진입은 좀 참아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정희진 팀장님. 오늘은 지금 정희진 팀장님의 종목부터 먼저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팀장님의 종목은 무엇인지 정희진의 픽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찍고 암벽 등반 중, 암벽 등반 중 종목이 하이비전 시스템이네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제목을 뽑아주셨나요? 네. 지난 올 2월이었죠. 작년에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내려가나 보다가 차트상으로 보시면 2월에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시 조금 횡보하는가 싶더니 그 다음에 더 큰 거래량을 동반하고 또 다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상으로 보아도 계속 좀 힘을 받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모바일에 3D 센싱 카메라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재량이 17년도에는 3천만 대 수준이었었는데 지금 내년에는 약 4억 대 이상을 전망을 4억 3천만 대 이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D 그 프린트 카메라 모듈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 여기 수혜를 받는 기업이 어딜까에서부터 시작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현재 이렇게 카메라 3D 시장으로 이게 바뀌게 되면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증설이 추가적으로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과 관련된 신규 장비를 이렇게 깔아주는 회사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3D 카메라 이런 테스트하는 기업 그리고 애플 향의 카메라를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이 3D 센싱 카메라 모듈을 최초로 탑재를 시킨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페이스 아이디인데 그것은 현재 그 SL 방식인데 화웨이를 시작으로 해서 그 중하권 샤오미도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 갤럭시 S10의 그 5G 모델에 있어서 후면 카메라에도 비행 시간 거리 측정이라고 해서 TOF 방식의 비행시간 거리 측정 방식의 3D 카메라 모듈을 채택을 했는데요. 이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면 애플도 같이 채택을 곧 할 것이라고 봐지고요. 그렇게 되면 직접적인 수혜가 될 것으로 보아지면서 계속적으로 하이비전 시스템 좀 지켜보면 좋을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이비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 주셔서 보니까 기관의 매수가 정말 꾸준하게 들어왔었던 종목이네요. 그리고 올 한 해 차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도 바닥에서 급하지 않게 서서히 우상향을 그려와서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가는 15,000원으로 나가고 있고요. 손절가 10,000원, 현재가로 매수가 됐으면 이 11,600원으로 저희 설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가격 전략 차트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다 해주셔서 말씀드릴 게 없는데 이 전고점 부근이 2만 원대인데요. 그렇게까지 보기보다는 15,000원 정도까지 회복을 하면 1차로 차익 실현을 하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오는 차트에 대해서 15,000원 정도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장이 어려운 만큼 손절가도 그냥 10,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방침대로 오늘 현재가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 시간 너무 좋다라고 코너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정희진 팀장님의 픽은 하이비전 시스템이었고요. 이제 윤동식 대표님의 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분야의 선두주자 SM코어를 이야기해 주셨네요. SM코어,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 시점 괜찮을까요, 대표님? 예, SM코어 현재가 11,000원에 당사가 거래되고 있는데 당사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국내 최고 수준의 물류 자동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택배 그리고 AI 시스템 전체적으로 조금 선진화되는 기술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을 눈여겨보시기 기업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에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재문을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는데 2018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매출액이 367억, 영업이익이 29억으로 나오는데 당사 같은 경우는 놓고 본다고 치면 올해는 매출액이 1,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그러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7% 정도. 이게 18년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367억이 아닐 건데 좀 잘못 나온 걸로 좀 보이고 있네요. 원래 보면 사업보고서에 보면 960억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매출액은 한 50% 정도 증가하는 패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기존에 4, 4분기에는 29억, 그리고 2019년도에는 크게 흑자 전환이라 크게 증가를 해서 2019년도 기준으로는 한 100억 정도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 4분기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이 29억 나와서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한 170% 정도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19년도에 드라마틱한 매출의 성장세, 그러니까 50% 정도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은 크게 성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8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미 수주를 1,300억 했고 그리고 상반기에만 수주 잔고가 쌓여 있는 게 1,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미 18년도 매출
매출은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좀 그룹이 조금 뭐 적자 보는 것도 많이 있었지만 17년도 초반에 SK 하이닉스에 인수된과 동시에 이제는 독수저에서 금수저로 좀 전환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11,000원에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목표가는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3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M코어 이야기해 주셨고요. 정희진 팀장님 혹시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질문 드려보실 게 있으실까요? 그럼 최근에 한 7영업일, 8영업일 전부터 이렇게 좀 그래도 하락을 해왔는데 그럼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천을 드렸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과거에 전화 연결로 방송을 했을 때 바닥에 잡아가지고 수익을 좀 내드렸던 종목인데 증시가 조정받음과 동시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년도에 하이닉스에 인수된과 동시에 1, 2년 동안 또 안 좋은 기업들, 안 좋은 자회사들 다 정리하고 재무적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작년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주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급락장에서 잡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7,700원이 바닥인데 개인이 잡기는 무리가 있으니까 주식이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는 이 자리가 개인이 들어가기에는 가장 적합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M코어 이야기해 주셨고요. 사실 오늘 시간이 좀 타이트해서 좀 빠르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늘 이 코너가 좀 시간이 부족하기는 하죠. 이제 박앵커의 쪽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를 만두 하지입니다. 이미 이 제목에 이 종목 힌트가 다 있습니다. CJ 제일제당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간 제가 언급했던 종목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저도 보면서 이거 해야 하나? 제가 잘 꼽았나? 이런 고민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 요즘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요. 해외 나가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더라고요. 거기서 만두를 판매를 하는 장면을 봤는데 생각보다 해외에서 만두 이 반응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한국 만두 같은 경우는 중국 만두가 원래 전통인데 그걸 제치고 지금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만두피도 얇고 그 안에 고기나 채소가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건강식으로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 뭐 냉동만두 한국의 K푸드로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광고로 계속 비만두 하는데요. 비만두 아시죠? 비비고. CJ 제일제당을 좀 오늘 꺼내보고자 합니다. 비비고의 눈부신 해외 성과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25년 동안 만두 부분의 1위를 차지했던 건 중국의 링링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꺾고 비비고가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중국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재료, 뭐 배추나 옥수수를 활용해서 만두를 빚기 시작해서 이 중국엔 만두 강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최근에 이 한국 만두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도 1년 사이에 30% 정도 한국 만두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비비고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매출 증가로 인해서 지난해보다 올해는 크게 글로벌 시장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요즘 증권가에서 CJ 제일제당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들을 곳곳에서 내놓고 있어서 들여다봤더니요. KB증권의 한 분이 계속해서 이 CJ 제일제당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한 우물을 팔 때는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분의 리포트들을 읽어봤습니다. 미국의 슈완스 컴퍼니를 인수했고 그 인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미국 전역의 영업망을 확보한 상황, 2분기부터는 사업 확장이 크게 이뤄져서 가공식품 분야에서 CJ 제일제당이 더욱더 큰 발전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외 매출액은 30%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법인 매출액도 꾸준하게 증가 추이를 그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의 증가 추이가 조금 더 가파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지만서도요. 미국이나 중국, 베트남 여러 시장에서 CJ 제일제당의 역할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CJ 제일제당이 뭐 가공식품 분야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다양한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죠. 열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가공식품 사업 확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충북 진천의 생산기지가 완공되면서 국내에서도 생산 효율성이 더 올라갈 것이다 언급을 합니다. 바이오도 미국의 아미노산 호환 생산 라인이 구축되면서 관련해서 또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 있고요. 중국과 인도네시아 증설,
여기에다가 어제 또 나온 소식이 세계 곡물 가격이 42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라는 이슈가 들리는데 이 이슈 또한 뭐 CJ 제일제당에겐 곡물값 하락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로 좀 접근을 해보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정말 많이 떨어진 종목에서 한번 종목을 찾아보자라는 게 제 아이디어였고요.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조금 걱정되는 건 매물대가 켜켜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잘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감은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관심권역에 넣어놓고 흐름만 좀 체크해보자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자신감 없는 모습이지만 손절 라인은 30만 원 잡았고요. 목표 주가는 33만 원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높게 잡고 대응을 한 것 같아서 지금 방송 자막은 수정을 해서 내보내주시고요. 30만 9,500원 지금 현재가로 매수 대응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걸 하는 동안 정말 정의진 팀장님 열심히 들어주셨는데 뭔가 약간 걱정스러움도 살짝 느껴졌거든요. 혹시 걱정되는 거 있으세요? 앵커님께서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매물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네. 과연 힘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좀 계속 이 체이징을 계속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아진다고 하는 점이 사실상 뭐 중국 관련 소비주라고 해서 화장품이나 그런 것들이 들썩이는 시대는 좀 저는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CJ 제일제당도 어쩌면 그 만두라는 것이 이슈나 모멘텀이 되어서 다른 사업부의 어떤 그런 실적이나 그런 결과치를 직접적으로 좀 확인을 한다면 좀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립니다. 네, 저도 사실 제일 걸렸던 부분이에요. 지금 채팅창에 민영 앵커의 공격적인 모습이 사라진 종목이다. 수급적으로 조금 약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윤 대표님께서도 이 종목 보시면서 이 점이 나는 좀 별로야 혹은 그래도 이건 괜찮아 이런 의견 있으시다면요. 환율이 결국은 키가 될 것 같은데 당사 같은 경우는 네, 식품회사니까 수입을 하는데 밀가루를 수입하는데 가장 키가 될 것 같으니까 최근에 환율이 많이 오르죠. 오늘 같은 경우도 1,170원까지 오르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환율이 오른 만큼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이 그래도 바닥을 어느 정도 만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완스 같은 경우는 인수할 때 2조 원의 자금을 어디에서 융통하느냐, 그러니까 재무가 좀 안 좋아지지 않느냐라는 우려 섞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 두 가지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하면 바닥을 좀 다지고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KB증권에서 꾸준하게 리포트 쓰신 분이 한 달 사이에만 이 종목에 대한 리포트를 4개나 내셨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기다리면 때가 온다. 언젠가는 이 어둠은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끝났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 주신 대로 두 분의 우려 섞인 부분 저도 사실 인지를 하고 이 종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종목에 대해서 공격적인 투자는 지금 좀 지양하시고요. 체크해 주시면서 이런 종목이 이런 이슈가 있다 정도로만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부쩍 자신감이 떨어지는 저이네요. 윤 대표님 오늘 세 종목 중에 가장 당연히 본인의 종목이 마음에 드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청자분들에게 이 종목 투자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제일제당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일제당 진짜요?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증시가 2,100 제 기준으로는 2,140포인트까지는 좀 하방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내일 옵션 만기고 모레는 또 미중 협상 마지막 날이고 하니까 증시가 변동성이 나오는 시점 그리고 다음 주 15일이면 실적 마감일이죠, 이제. 네. 그러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좀 모아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일제당은 기존에 문제에 섞인 부분이 이제 승계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찾아가시면서 너무 적극적으로 사지 마시고 분할 네.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라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윤 대표님이 처음으로 저희에게 따스한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네, 저희 주식남녀와 함께 저희 프로그램 같이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수 대표님, 정의진 팀장님 오늘도 수고해 주셨고요. 오늘 시장이 이러다 보니 여러분도 고생 중이신데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웃으며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